우리나라 표준어는 대체로 서울말로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각 지방마다 환경과 문화에 따라 말이 모두 다르죠. 우리가 살고 있는 경남에서도 지역마다 말투나 사용하는 언어가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 사람과 경남에선 이런 지방 언어, 우리 지역의 사투리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거제에서 수필과 시, 시조 등의 작가 활동을 하시면서 재미있는 거제도 사투리를 쓰신 김용호 씨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거제도에서 사투리를 사랑하고 연구하는 김용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거제가 고향이신데요. 외지 생활을 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신 지 20년쯤 되셨다고요? 예, 저는 거제도에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마치고요. 고등학교서부터 객지 생활을 시작해서 쭉 서울, 부산, 전국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신 지 약 20년 정도 됐습니다. 와, 전국 곳곳에서 시간을 보내시다가 다시 고향 거제로 돌아오셨는데요. 이렇게 고향에 돌아오시니까 어떠셨나요? 예, 제가 고향에 돌아오니까 옛날 떠날 때에는 대우와 삼성 양대 조선소가 막 토목공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산업화가 많이 돼서 아파트도 많이 생겼고요. 떠날 때만 해도 통영하고 연결된 다리가 하나였는데 네. 이제 거가대교도 하나 더 생기고 또 부산까지 이렇게 연결도 되고 많이 그리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 뛰어놀던 그런 다정했던 고향의 어떤 그런 풍치도 좀 많이 사라지고 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상당히 또 대단한 발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향에 돌아오신 후 이전과는 다른 글을 쓰게 되시면서 문학에 전념하셨는데요. 수필과 시, 시조로 등단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문학에 전념하게 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예. 제가 뭐 초중 시절에 제가 글쓰기에 뭐 관심이 많았거나 또 그렇게 소질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고요. 네. 중장년이 돼가지고 이제 고향에 돌아오니까 아버님, 어머님께서 그 회고록, 자서전 이런 걸 좀 내고 싶어 하셨어요. 예.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주신 글들을 제가 자료로 정리하고 또 새로 가다듬고 하다 보니까 글을 쓰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수필로 시작해가지고 시조도 등단도 하고 한국문협, 거제문협 등 문단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단이나 문학 활동으로만 그치지 않고 학문 연구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국문학 박사 과정도 밟고 계신다고요? 예. 제가 상당히 유치한 시인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거제에서 태어난 유치한 시인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연구 서적들을 읽다 보니까 나도 유치한 시인에 대한 연구 논문을 좀 써봐야 되겠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감히 나이가 늦었지만 대학은 박사 과정에 그렇게 국문학과 도전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와, 정말 대단하시고요. 또 이렇게 바쁜 시간 중에 거제도 사투리에 대해 책을 쓰기도 하셨는데 고향에 돌아오셨을 때 거제도 사투리가 이전과는 다르게 들리셨다고요? 예, 제가 어렸을 적에는 뭐 어머니한테 보통 이 말들은 어머니한테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들은 말, 이모들한테 들은 말에 대해서 그 의미도 잘 모르고 이렇게 자라났습니다마는 객지 생활 약 40년 끝에 나이가 중년이 돼서 돌아오다 보니까 훨씬 고향의 말이 새롭게 들리고 더 알뜰살뜰하게 들리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알뜰하고도 재밌게 들리는 고향의 이 사투리를 좀 모아서 정리하고 좀 탐구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차차 욕심도 생기고 또 책으로 펴내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같은 경상도 말이더라도 지역과 문화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거제도 사투리는 어떤 특징이 있는 말인가요? 예. 특징에 대해서 상당히 딱
딱 부러지게 표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제는 이 좀 큰 섬입니다. 큰 섬이다 보니까 좀 독립적으로 옛날의 말들이 좀 온전하게 보존돼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경상도 방언권이지만은 바다를 통한 이 남해안에 어떤 그 영향도 일부 있고요. 네. 또 그 특징 중에 재밌는 말을 한 가지를 뽑으라 그러면 특히 그 강조용법이 많이 있습니다. 예. 거제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합니다. 따라서 목소리가 또 크고요. 말을 꼬거나 비틀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갑자기 느닷없이를 거제도에서는 가학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가학 중에 물어보면 웃자노. 이런 말은 갑자기 물어보면 어떡하니 이런 뜻입니다. 네. 이 가학중은 사전에 전혀 나오지 않지만은 제가 연구한 결과로 한자말 이 깨우칠 각자의 가운데 중자입니다. 이 각중을 비틀고 느려서 강조해서 가학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또 이제 재미있는 말은 우리가 괜히 뜻하는 거짓말 백지, 배학지 이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 흰백자 땅지자 이 말은 사전에 있습니다. 네. 흰백자 땅지자를 비틀고 늘려서 강조하여 된 말입니다. 네, 오늘 선생님을 만나서 몰랐던 거제도 사투리를 알게 돼서 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을 연구하시면서 지금까지 거제도 사투리와 관련해서 3권의 책을 쓰셨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사투리가 가진 말의 뜻과 유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사투리 관련 책들은 사투리를 모아서 이 사전식으로 정리한 책들 그리고 사투리를 표준말로 옮겨놓은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 사투리가 가진 말의 뜻, 그 말의 유래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디해라 그러면 단디가 그저 잘해라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이 단디란 말은 단단히를 줄인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잠자리가 있는데요. 네. 잠자리는 제가 생각하기로 잠을 많이 잔다고 붙여진 이름 같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데 거제도 어른들은 이 잠자리가 고개를 좌우로 이 잘래잘래 흔드는 데 주목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잘래잘래 흔든다고 짤레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 잠자리를 짤레비라고 부른다고요? 예. 와, 정말 재미난 표현들이 많이 있네요. 예, 그럼 여기서 제가 그 정소라 아나운서에게 감히 재밌는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나운서님 고양이는 어떻게 웁니까? 고양이는 야옹 이렇게 울지 않습니까? 아, 예. 고양이는 일반적으로 육지 고양이들은 야옹 이렇게 운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애칭으로 야옹이 또는 냥이 이렇게 애칭으로 부르지요. 네. 근데 거제 어른들은 이 고양이가 냐옹 이리 울지 않고 예. 애옹 하고 운다고 합니다. 아, 에옹 이렇게 운다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따라서 애칭으로 애옹구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고양이를 앵구라고 합니다. 와. 이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모으고 연구하는 일이 거제도 사투리에 대한 애정이 없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책 쓰시면서 힘들었던 순간은 없으셨어요? 아, 예. 좀 고된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부분이 많았고요. 네. 참 좋고 다정한 말인데 사전에도 그 어디 인터넷에도 없는 그런 말의 근원을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예, 많이 있는데 참 깝깝하기도 하죠. 네. 그런데 두고 중얼거려 보면 어느 날 그 사투리 그 낱말이 자신의 그 정체에 대해서 힌트를 슬쩍 저한테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그 힌트를 토대로 제가 다시 검색을 해보는 거죠. 네. 그럼으로써 그 정체를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와, 열정이 있어야만 가능한 작업일 것 같고 또 선생님께서 얼마나 거제 사투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표정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지방 언어도 시대와 세대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거제도 사투리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예, 서울 사람 기준으로 보면 뭐 부산 방언, 진주 방언, 거제 방언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할 것입니다. 네.
또 예전의 기준으로는 또 상당히 차이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이 좀 단순한 경상방언으로 특징들이 소지역별 특징들이 좀 없어져 가지고 네. 경상방언으로 통합돼 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네. 지역별 편차가 줄어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경상 거제 방언의 어떤 그 특징적인 그런 억양이나 낱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일반적인 경상 방언으로 그냥 막 넘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거제도 사투리가 시조와 잘 어울린다고요,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거제도 사투리로 시조도 쓰셨는데 한 편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 예. 이리 좋은 방송에서 제가 제 시조 졸시 한 편을 소개하게 돼서 정말 뭐 감사합니다. 제가 쓴 시조는 다른 게 아니고 올해 처서 24절기 중에 처서라 그러면 상당히 그 목이 입도 삐뚤어진다는 그런 시원한 그런 절기인데도 유별나게 더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처서를 유감이다. 그래서 처서 유감, 더운 처서에 대해서 유감이다. 그렇게 쓴 시조입니다. 네. 처서 유감. 처서라 하는 거는 더위를 처분한다. 그런 절기 뜻이라고 입하고 하더만은 우야노 처분은커녕 땀당 더 난리네. 하늘이 찌는 것을 누구한테 원망하며 가슴에 열불들은 어디다가 풀어볼꼬 제 꿀이 남은 정신도 오락가락이구나. 와. 그렇습니다. 사투리로 된 시조 처음 들어보는데 너무 정겹고 내용도 쏙쏙 귀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방금 읽어주신 시조 가운데 있었던 단어들, 다음당, 제꾸리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이 참 재밌는 거짓말인데요. 네. 여기서 나오는 다음당은 게다가 오히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런 뜻이고 제꾸리는 개우를 나타내는 거짓말입니다. 와, 거제도 사투리가 시조의 감성을 더 풍부하게 해줬는데요. 이런 사투리나 방언 등에 대해 표준어만큼 연구와 보존도 필요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표준어는 이 방언의 총합입니다. 방언이 있어야 표준어가 있는 것이죠. 예. 표준어는 한국어의 기준이기 때문에 풍부한 방언이 있어야 튼튼한 표준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신조어 같은 것들을 사전에 편입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제가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네. 그러나 그에 비하면 우리 지역의 방언들이 누대로 내려온 이 방언들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를 잘 살펴가지고 사전에 편입시키는 그런 일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하실 일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거제도 사투리와 관련해서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도 궁금합니다. 아, 예. 지금까지 거제도 사투리에 관한 책을 3권 냈습니다. 이제 그 3권 중에서 좀 쉽고도 또 재미있고 또 반드시 필요한 그런 말들을 골라가지고 간단하게 문고판 또는 포켓북 형식으로 좀 엮어내서 그렇게 일반 많은 우리 그 경남 도민들이 알 수 있게끔 좀 널리 배포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사투리로 된 시조를 묶은 사투리 시조집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사투리 시조집 충분히 재미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처서 유감 오늘 제가 들어봤잖아요. 예, 정말 예. 충분히 또 좋은 반응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네, 하루빨리 만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사람과 경남의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용호 선생님께 경남 또는 거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가요? 예, 저는 거제도 남쪽 바다에서 태어나가지고 진해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40여 년의 객지 생활을 끝내고 수구 초심 고향을 돌아왔습니다. 이제 거제와 거제만을 사랑하면서 노년을 보내고 싶고요. 이렇게 거제는 저희 삶의 처음과 끝을 함께한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네, 사람과 경남 오늘은 거제에서 다양한 문학 활동을 하시면서 재밌는 거제도 사투리라는 책을 쓰신 김용호 선생님 만나봤습니다.